2주 진단이 나온 교통사고는 예전처럼 얼마 달라고 하는 식으로만 접근하면 절대 제대로 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손해사정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우입니다.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 신청하면서 예전만큼 합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합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면서 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의 합의금 산출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합의가 어려워졌는지, 합의금 산출 기준은 무엇인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워진 이유부터 한번 보시죠.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원 기준의 대폭 강화. 예전에는 사고 접수 번호만 가지고 있었으면 좀 늦게 입원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사고 후 2주 정도 지난 뒤에 내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입원 치료를 받는 일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2024년 이후에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고일을 기준 잡고 3에서 5일 이내에 입원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입원을 못합니다.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시켜주는 날짜도 5일에서 7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막 2주, 3주씩 통으로 입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휴업손해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합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통원치료 횟수 제한.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매일 통원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추가 진단서를 계속 제출하면서 치료기간을 연장하잖아요. 그러면 4주에서 12주까지는 통원을 주 3회 할 수 있고 11주부터 6개월 때까지는 주 2회, 마지막으로 그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주 1회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원 치료가 뜨문뜨문 발생하게 되면 기록이 축적되는 게 적어지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향후 치료비라든지 합의금 산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향후 치료비 산정 기준의 변화. 예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기 합의를 하기 위해서 보험사 직원들이 이 향후 치료비를 듬뿍 얹어줘서 합의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나는 250 받았는데 나는 300 받았는데 내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냐? 염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기간을 4주로 산정해 주는데 향후 치료비를 그 4주 중에서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한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추가 진단서를 제출했으면 그 추가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향후 치료비를 듬뿍 얹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합의금 산출액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그리고 마지막 경우가 제일 많은데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아까 3번에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조기 합의를 위해서 향후에 치료에 들어갈 비용을 보험회사가 합의금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험회사에서 신설된 소액 전담팀을 구성해서 그 팀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 전담팀에서는 초기 합의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제시하고 만약 합의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1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염자사고 합의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휴업손해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입원을 안 했으니까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보험사가 계산하는 2주 진단 합의금 항목은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부상급수가 12급에서 14급인 경우는 15만원, 11급과 10급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산정합니다. 휴업손해는 25년 하반기 도시인력 노임이 약관가 기준으로서 327만 3,337원입니다. 이것을 30으로 나눈 후 실제 입원 일수를 곱하고 85%를 적용하면 일주일 입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64만 9,212원이 나옵니다. 태어난 후에 통원을 20번 했다라고 가정하면 기타 손해배상금은 8,000원 곱하기 20회를 하여 16만원이 산출되고요. 향후 치료비는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50만원 정도로 추측이 돼요.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아주 경미한 사고에도 합의금이 많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제도를 고쳤기 때문인데요. 근데 내가 억울하게 너무 적게 받는 상황은 또 피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험회사에 대응할 수 있을까? 크게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진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사고가 나면 내가 아픈 부위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의사나 간호사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무 기록에 적어주거든요. 두 번째, 치료의 횟수보다 연속성이 중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향후 치료비를 산출할 때 금액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몸이 아픈 상황에서는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가 진단서 전략. 이제 염좌 사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가 되지만 비록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전근개가 일부 손상이 돼 있다든지 꽤 크게 발생한 사고에서 뭐 디스크 소견이 일부 보인다든지 하면 보험회사에 이 부분을 주장해서 합의금을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합의를 서두르지 마라. 어느 정도 기록이 쌓이고 이제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산출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쌓였다고 판단되면 그때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자연스럽게 상승돼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주 진단 합의금이 줄어든 이유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입원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 전담팀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매우 낮게 책정된다. 하지만 치료 기록을 충분히 쌓고 나서 보험회사에 합의를 제시하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2025년 최신 기준을 적용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에게 굳이 문의를 주시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입해서 엄청나게 금액을 높여드리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는데 합의 과정에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거나 너무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보험선 사정에 문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무료 상담 진행해드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보험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손해사정 유튜브는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